달빛조차 없는 밤이었지만 하늘은 마치 지옥 한가운데서 새벽이 터지는 듯 붉게 타올랐다. 어둠을 가르며 빛들이 교차했고 폭발음이 땅을 흔들었다. 인간의 비명보다 더 크게 울리는 경보음, 그리고 불빛에 잠시 드러난 건물들. 그 순간 모스크바는 불타는 체스판처럼 보였다.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지 아무도 몰랐다. 다만 하나는 확실했다.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다. 질서 침묵, 그리고 전쟁과 도시 사이의 경계선. 드론들이 분노한 곤충처럼 날아다니고 미사일은 그림자를 쫓았다. 그 한가운데서 모두가 느꼈다. 무언가 거대한 일이 막 시작되고 있음을. 지붕 위의 카메라는 혼돈을 기록했고 벙커 안에서는 오직 두려움의 메아리만이 울렸다. 이건 예고된 작전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밤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다. 지금부터 함께하라. 당신이 보게 될 건 허구가 아니다. 현대전의 실체, 그 한가운데서 기록된 이야기다. 새벽 4시 58분 모스크바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단 하나의 윙윙거림만이 공기를 갈랐다. 외로운 드론이 중력에 쫓기듯 급강하했다. 충돌까지 4초 후에까지 3초 기도까지 2초 역사까지 1초. 왼쪽으로 5m만 빗나가면 러시아에 새 구멍이 생기고 오른쪽으로 5m면 우크라이나가 새 스캔들을 얻게 된다. 모두 숨을 죽였다. 그 순간 전략 천재와 조이스틱 잡은 바보의 차이는 단지 몇 인치였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이건 1대1 대결이 아니었다. 그림자의 연극이었다. 기록에는 200개의 유령이 화면을 채우며 모스크바를 당혹해 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진실은 더 매력적이고 조금 인색했다. 실제로는 겨우 50대의 기계만 있었고 나머지는 레이더를 속이기 위한 신호와 디지털 연기였다. 왜 도심 밑에 묻힌 그 목표를 골랐을까? 불꽃놀이를 원해서가 아니라 결정을 내리는 두뇌, 그 지역에 물류 지도가 있는 벙커를 무력화하려고 했다. 그 핵심을 무너뜨리는 것은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48시간 동안 명령을 얼어붙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비밀 문서가 아니라 상업용 위성 이미지, 목격자 진술 공개 기록을 모은 것들이다. 군사적 마술처럼 들리지만 적이 박수치며 돈을 쓰게 만드는 마술이 가장 효과적이다. 모스크바가 우연히 무방비였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강철 신경을 가진 요새였다. 방어층은 포개어진 고리처럼 이어져 있었다. 하늘을 감시하는 레이더 미사일을 쏟아낼 준비가 된 포대, 그리고 눈처럼 떠있는 정찰기가 공개하지 않는 것까지 훨씬 더 많이 본다. 그 계산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었다. 도심에서 잘못된 폭발 하나면 이야기는 순식간에 뒤바뀐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왕의 응접실에 폭죽을 들고 몰래 들어가는 것과 같다. 가능은 하지만 매너가 없고 결과가 심각하다. 지도 상업용 위성 이미지, 공식 발표 모두 같은 결론을 말해준다. 방어가 최우선이었고 그래서 용기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했다. 도로 위의 새 그림자가 이사상자처럼 열리자 그 순간 그걸 아는 자들만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았다. 평범해 보이던 트럭들이 소리 없는 숨을 내쉬듯 빠져나왔고 하나 둘 셋 발사되었다. 마치 리허설된 불꽃놀이 같았지만 과신은 아니었다. 주의를 분산시키고 의심을 증폭시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였다. 멀리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들이 화면을 채웠고 도시의 교통소음이 완벽한 가림막 역할을 했다. 발사 지점들을 확인한 근거는 지역 카메라 목격자 진술 공개 기록에서 나왔다. 비밀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모이면 계산된 퍼즐이 되는 조각들이다. 인플루언서를 위한 쇼가 아니라 적이 존재하지 않는 표를 사게 만드는 냉소적 유머가 섞인 물류였다. 그 강철의 고리를 뚫고 들어가는 것은 용기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속삭임으로 맞춰진 안무였다. 실제 기체들은 한 줄로 늘어서지 않고 거리의 지도를 읽는 듯 미끄러지며 건물의 그림자를 스치고 도시의 접힘을 이용해 기계의 눈이 흥미를 잃는 장소로 스며들었다.
비행 교습을 해주진 않겠다. 대신 도심의 침대 쪽을 선호하는 작은 섬광들을 상상하라. 그 섬광들 중 일부는 앞서가며 탐색자처럼 눈으로 표시했고, 다른 것들은 분산되어 방어자의 시선을 어디에 둘지 결정을 흐리게 만들었다. 지상에서는 CCTV가 소나무와 지붕 사이를 빠르게 스치는 실루엣을 잡았고, 우주에서는 공개된 이미지들이 공식 발표와 맞지 않는 흔적들을 보여주었다. 관제자들은 차가운 손에 뜨거운 커피를 들고 여러 화면을 보며 동시에 서로 다른 목표들이 외치는 것을 지켜보았고, 인정하기 싫지만 값비싼 미사일이 싼 그림자들을 향해 쓰여졌다. 그 뒤 몇 분간의 작전은 용기의 행위라기보다 연극의 연습이었다. 주의를 분산시키고 나누고 확인하고 현실과 환상이 같은 지점에서 만나기를 기다리는 일. 의도는 단순했다. 적이 유령을 상대하는 동안 진짜 전령들이 목표문을 찾게 만드는 것. 오래된 함정처럼 들리면 그럴 만하다. 전쟁은 효과적인 속임수를 재활용하기도 하니까. 차이는 누가 그것을 지혜로 서명하느냐, 누가 경솔함으로 서명하느냐에 있다. 밤은 미친 듯한 관제실로 변했다. 화면이 점들로 가득 차기 시작하자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그리고 예측 가능했다. 발사. 정확한 숫자를 세지는 않겠지만 값비싼 미사일들이 싸구려 그림자들을 향해 쏟아졌다. 겉보기엔 모두 실제 위협처럼 보였지만 그중 상당수는 디지털 연기에 불과했다. 그들은 쏘았다. 하지만 어디로 그 질문이 공중에 매달린 채 폭발이 하늘을 불규칙한 불꽃놀이처럼 밝혔다. 관제실의 운영자들은 공연 티켓을 사는 사람처럼 믿음과 불안이 뒤섞인 손으로 버튼을 눌렀다. 그때 하늘의 눈이 등장했다. 심심한 판사처럼 느릿하게 지나가는 정찰기가 모든 것을 내려다보며 숨지 마라 다 보고 있다고 속삭이는 듯했다. 그 존재 하나로 규칙이 바뀌었다. 그림자의 게임은 순식간에 탐조등 아래의 사냥으로 바뀌었다. 방어 측은 우위를 잡았다고 믿었고, 잠시 동안 승리의 달력이 자신 쪽으로 기울어지는 듯 보였다. 그러나 상대는 돈 대신 아이디어로 싸웠다. 직선적인 힘 대신 소음을 심고 확신을 의심으로 바꾸는 기술. 방법은 말하지 않겠다. 여기는 기술 매뉴얼이 아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했다. 화면이 잡음으로 뒤덮이고 영상들은 약속보다 적은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잠시 동안 방어망은 서로 다른 목소리로 말하는 지도만을 바라보며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속임수인지 판단해야 했다. 그들은 가장 크고 가장 요란하며 가장 위협적으로 보이는 목표를 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대가가 있었다. 값비싼 미사일은 싸구려 환상 속으로 사라지고 진짜 문제는 조용히 제기를 갔다. 반대편 조종실에서는 숨을 고르고 침착한 척했다. 상대가 자원을 태우는 모습을 보는 건 단순한 쾌감이 아니라 전쟁의 경제학이다. 적이 더 많이 쓰게 만들어라. 하지만 상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들은 눈을 멀게 하고 통신을 끊는 신호의 폭풍으로 반격했다. 그 순간 전장은 디지털 소음으로 붕괴되었고 누구도 자신의 화면을 믿을 수 없었다. 조종사 운영자 지휘관 모두가 즉흥적으로 대응해야 했다. 상대는 정면 승부 대신 혼란을 택했기 때문이다. 승리의 순간도 상실의 순간도 있었다. 멀리서 번쩍이는 충돌 불덩이로 사라진 드론, 그리고 기적처럼 항로를 유지한 또 하나. 전투가 끝나고 남은 교훈은 단순했다. 전쟁을 결정짓는 건 값비싼 장비가 아니라 누가 혼란을 이점으로 바꾸느냐였다. 그리고 전쟁은 여전히 하나의 연극이다. 최고의 속임수는 언제나 상대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못 연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순간은 전류가 흐르듯 찾아왔다. 적의 레이더가 마침내 무언가 진짜를 포착했고 하늘은 굶주린 짐승의 포효처럼 미사일의 교향곡으로 불타올랐다. 관제실 안에서는 경보가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다. 한 운영자가 식어버린 커피를 손에 들고 중얼거렸다. 그래도 이제 적어도 어디를 봐야 할지는 알겠네. 아이러니가 아니라 체념에 가까운 농담이었다. 바깥에서는 드론들이 포탄의 불빛 아래 반딧불이처럼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연기로 된 손길을 피하듯 곧 하늘을 가르고 있었다. 하나가 더 떨어졌다. 짧고도 우아한 폭발 화면이
하얀 섬광으로 덮였다. 애도할 시간은 없었다. 나머지 드론들은 이미 자율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다. 인간의 통제도 두려움도 없고 오직 냉정한 논리만 남았다. 운영자들은 영상 신호가 눈보라처럼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놈들은 스스로 갔어. 누군가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목소리를 내면 연결이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착각 속에서 그것이 가장 잔혹한 순간이었다. 인간의 창조물이 명령을 넘어 스스로 결말로 향할 때 하늘에서는 미사일들이 여전히 열 신호를 쫓는 맹목적인 사냥개처럼 날아다녔다. 드론들은 자신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는 미끼를 흩뿌렸다. 허공에서 춤추는 작은 불덩이들 미사일들은 그 거짓된 불빛에 속아 족이 폭발했다. 공중은 불타는 파편으로 흩어졌고 그 속에서도 세 대의 드론이 여전히 앞으로 나아갔다. 매미터가 개인적인 도전처럼 느껴질 만큼 고집스럽게 지상에서는 민간인 카메라가 그 장면을 포착했다.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작은 빗줄기들. SNS에는 곧 소문이 퍼졌다. 모스크바 상공에 유성이 떨어졌다. 아니다. 유성이 아니었다. 날개 달린 메시지였다. 관제실의 시계는 느리게 잔인하게 움직였다. 모니터가 깜빡였다. 다시 한번. 그리고 세 개의 붉은 점만이 남았다. 도착하면 기적이고 아니면 통계지. 교대 책임자가 농담처럼 말했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세 개의 점은 목적지로 다가갔다. 모든 운영자가 숨을 참았다. 배경의 소음이 서서히 낮은 웅걸거림으로 변했고 그것은 아무도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이 오기 전에 정적 같았다. 마지막 순간 드론 하나가 불의 장벽 속으로 사라졌다. 두 대가 남았다. 그리고 하나. 그리고 정적. 화면이 꺼졌다. 몇 초 후 미세한 신호가 깜빡였다. 충돌이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오직 에어컨 소리와 살아남은 이들의 심장 소리만 들렸다. 돌아오지 못한 몇 대가 있었지만 메시지는 확실히 도착했다. 그것은 속삭임처럼 들어와 굉음으로 변했다. 처음엔 짧고 둔탁한 충돌음, 외부의 폭발이라기보다 건물이 예상하지 못한 내부의 비명 같았다. 문을 부수기 위한 공격이 아니라 회로를 닫기 위한 일격이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말하지 않겠다. 다만 그 이후의 모습만 불빛이 깜빡이고 도시 전체를 깨우도록 설계된 거무부린 경보음이 뒤틀린 리듬으로 울렸다. 누군가 망치로 시계를 고치려다 부순 듯한 소리였다. 벙커 안의 공기는 갑자기 무겁고 뜨거워졌다. 불길이 퍼진 게 아니라 내부에서 압력이 밀려와 문을 안쪽으로 누르고 조명들이 슬픈 종소리처럼 떨렸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숫자와 경로를 확인하던 기술자들은 말을 잃었다. 나중에 수집된 영상 속에서 그들은 먼지투성이 얼굴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케이블망을 붙잡으려는 듯 허공에 손을 뻗고 있었다. 바깥에서 볼 때는 화려한 폭발도 수평선을 밝히는 불덩이도 없었다. 대신 내부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휘어진 렉 뒤집힌 서버 트레이, 찌그러진 금속 상자처럼 부서진 하드디스크. 경고등은 더 이상 깜빡이지 않았다. 남은 것은 전기적 침묵, 눈에 보이지 않는 정전이었다. 그 공격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데이터를 침묵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작전팀은 이후 보고에서 저장 장치들이 연쇄적으로 응답을 멈췄고 백업 시스템조차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내부 통신은 중요한 순간에 끊겼고 명령 체계는 보이지 않는 틈 속으로 빠져들었다. 겉으로는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실제로는 해체였다. 물류의 두뇌지도 경로 시간표가 일시에 무의미해졌다. 출발한 차량 행렬은 명령을 잃고 멈췄으며 포병 진지는 조용해졌다. 몇 시간 남짓이었지만 그 시간은 끝이 보이지 않는 정적처럼 느껴졌다. 곧 외부의 확인이 따라왔다. 상업용 위성 사진은 해당 위치에 딱 맞는 압착된 함물 지점을 보여줬고 공개 정보 분석가들은 갑작스런 물류 흐름의 변화를 기록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증거는 일치했다. 물리적 흔적과 디지털 흔적이 같은 결론을 가리켰다. 공식 발표는 신속히 축소를 시도했지만 사진과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곳에는 분명한 자국이 있었고 그 주위엔
긴급 대응 인파가 모여들었다. 위기 상황실의 어둠 속에서 식어버린 커피와 고함 섞인 명령 사이로 누군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명령 내리는 게 지하에서 신호 잡는 것보다 어렵군. 웃음은 없었다. 그것은 인정이었다. 작지만 정교한 일격이 전체 리듬을 바꿨다는 인정. 전쟁 기계도 결국 보이지 않는 선들과 깜빡이는 불빛에 의존한다. 그 지휘 회로가 끊기면 병사들이 여전히 싸우더라도 그들의 걸음은 달라진다. 더 느리고 더 불확실하고 더 엇박이다. 바로 그 점이 단 한 번의 정밀한 타격을 전략적 승리로 바꾼 이유였다. 청구서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처음엔 작은 징후들이었다. 도로 한가운데 멈춰선 수송 행렬, 더 이상 오지 않는 명령을 기다리는 트럭들, 그리고 포성이 사라지고 잡음만 남은 포병 진지. 전선에서는 지휘관들이 놓친 기회 창구와 즉석에서 재조정된 임무를 이야기했다.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망가진 물류의 현실이었다. 활기로 가득하던 지역이 갑자기 정적에 잠겼고 그 침묵은 무엇보다 큰 신호였다. 외부의 확인도 곧이어 나왔다. 상업용 위성사진은 피해 지역 주변의 긴급 활동을 포착했고 공개 정보 분석가들은 교차 데이터를 통해 불편한 결론을 그려냈다. 검증되지 않은 이름이나 숫자를 만들 필요는 없었다. 패턴은 명확했다. 데이터 체인의 중단 내부 경로 시스템에 오류 흐름이 끊긴 명령의 연쇄. 간단히 말해 움직임을 조율하던 두뇌가 잠들어 버린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그 마비가 즉각적인 이득으로 이어졌다. 이전이라면 명령을 기다렸을 부대들이 스스로 움직였고 적의 반응이 늦어진 틈을 타 몇몇 전선이 전진했다. 화려한 승리는 아니었다. 퍼레이드도 나팔 소리도 없었다. 대신 냉정하게 계산된 진전이 있었다. 반대편 지휘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이어지고 수많은 목소리가 숫자와 핑계를 주고받았다. 한 장교는 나중에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네트워크가 꺼지면 작전 계획은 결국 연기 신호로 바뀐다. 흥미로운 점은 확인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왔다는 것이다. 민간인의 증언통신 메타데이터 현장에 움직임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했다. 물리적 충돌의 흔적과 맞물리며 부정하기 어려운 그림이 완성됐다. 정치적 물류적 반응은 신속했다. 비상명령이 내려지고 자원이 재배치되며 일부 부대에서는 외부 지원을 긴급히 요청했다. 결국 교훈은 단순했다. 모든 공격이 폭발로 측정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타격은 침묵의 분 단위로 기록된다. 멈춰선 행렬 끊긴 네트워크, 그리고 말이 사라진 무정의들. 그 몇 분의 공백이 가장 시끄러운 뉴스보다 더 깊게 전황을 바꿔놓았다. 결국 이 이야기는 폭약의 톤으로 계산되지 않았다. 그램 단위의 지능으로 계산되었다. 50대의 드론이 작은 나라의 예산보다 비싼 방어 체계를 상대로 싸웠다. 이 방정식은 더 많이 쓰는 쪽이 아니라 더 똑똑하게 생각하는 쪽에 유리했다. 그리고 여기에 씁쓸한 농담이 있다. 러시아가 잃은 것은 벙커가 아니라 돈이면 무적이다 라는 환상이었다. 현대전은 더 이상 소음을 내는 자를 보상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자를 보상한다. 이제 전쟁의 미래는 폭탄보다 알고리즘이 더 치명적일 수 있음을 이해하는 자의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파장은 즉각적이었다. 각국 수도에서는 비대칭 효율성 이란 단어가 오갔고 예산이 마치 마법처럼 조정됐다. 새 자금 새 약속, 그리고 언제나처럼 윤리와 책임에 대한 새 연설들. 도시 마레를 겨냥한 공격은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신중히 밟아야 하는 도덕적 경계선이었다. 그리고 그 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날 밤 일어난 일은 단순한 군사적 타격이 아니라 세계적인 교훈이었다. 위성은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성명서는 진실을 포장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만은 숨길 수 없다. 정밀하게 사용된 지식은 어떤 갑옷도 벗길 수 있다. 불편한 진실은 아마 이것일 것이다. 힘은 이제 얼마나 시끄럽게 울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보이지 않게 움직이느냐로 측정된다. 그리고 당신은 여기까지 함께 본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제는 철보다 지능이 더 무거운 시대에 들어선 걸까?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달라.